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천사같이 착한 아내 덕분에 자식도 둘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아내를 못 살게 굴고 상처 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아내가 겪었던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1살 많은 저희 누나가 저를 엄청 챙겨줬어요. 겨우 1살 차이일 뿐인데도 제 밥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정말 어른스러운 누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 누나랑 엄청 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도 부모님이 투룸을 구해주셔서 거기에서 누나랑 둘이 살게 되었죠. 저희 집은 시골이고 누나와 제가 다니는 대학은 서울이라서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 끝나고 집에 온 누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입맛 없다면서 밥도 잘 안 먹고 어느 날은 누나 방에서 전화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누나한테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누나, 요즘에 무슨 일 있어? 내가 진짜 걱정돼서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어? 아니야, 나 진짜 아무 일도 없어.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나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누나랑 같이 집 앞 편의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저희 누난 그 남자를 보자마자 깨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남잔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 영애 네가 왜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나 했더니 다 이놈 때문이었구만. 야, 너 뭐야? 네가 뭔데 우리 영애 집에 같이 들어가? 네가 우리 영애 꼬셔가지고 나랑 헤어지라고 했냐? 전 그제서야 그동안 누나를 힘들게 한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누나 괴롭힌 사람이 바로 너였구나. 딱 보니까 우리 누나가 너랑 잠깐 만나다가 헤어지자고 했나 본데 헤어지자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야? 너 오늘 내가 한번 작살내 줄까? 제가 덩치가 좀 큰 편이라 그런지 무섭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겁을 먹고 바들바들 떨더군요. 그러더니 남동생인 줄은 몰랐다면서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누나한테 들어보니까 누나랑 잠깐 만났던 전 남자친구인데 집착이 너무 심해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맨날 쫓아다니고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누나가 안 받아주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누나의 뒤를 미행해 저희 집 주소까지 알아낸 거였어요. 그 이후에도 전 누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한 학기 동안 수업 끝나자마자 누나네 학교로 누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항상 같이 있으면서 누나를 지켜줬죠. 그러자 한동안 계속 누나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그놈도 어느새 지쳤는지 떨어져 나가더군요. 저는 저한테 너무 소중한 누나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누나는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합격하게 되었어요. 저희 누나한테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나쁜 놈들이 더 이상 설치지 않기 위해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저희 누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매영은 참 마음씨도 넓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딱 봐도 누나가 매영한테 엄청 사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매영, 우리 누나 항상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누나가 원래 성격도 조금 소심하고 너무 착하다 보니까 평소에 손해도 많이 보고 사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매영이 이렇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제가 너무 안심이 되네요. 아유, 나야말로 처남한테 고맙지. 여태까지 처남이 우리 와이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지켜줬었다면서? 여태까지 처남이 하던 역할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까 처남도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누나가
매형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 30대 초반에 저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정말 상냥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에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그동안은 오빠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우리 집이 조금 특별한 편이야.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 7살 때 우리 아빠가 새엄마랑 재혼을 하셨거든. 그때 새엄마가 나보다 2살 어린 아들을 데려왔었고 우리 아빠하고 사이에서 막내 남동생까지 낳으셨어. 그래서 그런지 남들은 재혼 가정이라고 안 좋게 보기도 했는데 난 그래도 우리 가족이 너무 좋더라고. 아내는 혹시라도 제가 재혼 가정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까봐 얘기를 한 거였는데 저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한테 정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아 보였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워낙에 싹싹하고 밝은 성격이라 결혼 후에 저희 집에 엄청 잘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누나랑 엄청 친해서 둘이 쇼핑도 많이 다녔답니다. 어머님, 저희 어때요? 저랑 형님이랑 이렇게 옷 맞춰 입으니까 완전히 쌍둥이 같죠? 어머나, 진짜 그렇게 입으니까 둘이 완전 자매 같네. 나도 모르게 딸을 1명이 아니라 2명 낳았나 보다. 그런데 너희는 어쩜 그렇게 단짝처럼 잘 붙어 다니니? 형님이 워낙에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제가 형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나저나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선물도 사왔어요. 짜잔! 어때요? 이번엔 어머님이랑 셋이서 커플로 입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셋이 자매인 줄 알지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너희랑 자매 소리 들으면 영광이지. 그럼 진짜 자매 소리 들을 수 있나? 한번 입어볼까? 아내는 처가에서도 정말 애교 있는 예쁜 딸이었어요. 처가에 가면 맨날 장인 장모님한테 보고 싶었다고 안기고 음식 하나도 장인 장모님 입에 직접 넣어드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를 정말 예뻐하시고 덩달아 저까지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네, 혹시 장어 먹을 줄 아나? 내가 장어를 엄청 좋아하는데 자네도 먹을 줄 알면 같이 먹으러 가세. 장어요? 저 장어는 없어서 못 먹죠. 그래? 진짜 장어를 좋아한단 말이야? 아이고, 그럼 내가 우리 곽서방한테 오늘 장어 잔뜩 사줘야겠네. 아니, 장어가 남자한테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 아들들은 징그럽다고 안 먹더라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막내 처남이 깔깔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아버지 이제 장어 같이 먹을 사람 생겨서 좋으시겠네요. 아유, 나도 웬만하면 아버지랑 같이 먹어드리고 싶은데 영 제 입맛에는 안 맞아서요. 매영, 저희 아버지랑 장어 실컷 드시고 오세요. 막내 처남은 저희 아내보다 8살이 어렸는데 아내랑 둘이서 엄청 친하더라고요. 한 번은 막내 처남이랑 저희 아내랑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막내 처남이 옛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매영, 전 우리 누나가 매영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기뻐요. 사실 저 어릴 때 저한테 엄마 역할 해준 게 바로 누나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공장 운영하시느라 바쁘신 바람에 저한테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저 유치원 갈 땐 옷도 입혀준 게 바로 저희 누나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누나가 집에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저한테 잘해줬는지 몰라요. 저도 저희 누나랑 정말 돈독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막내 처남이 잘 지내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군요. 그렇게 막내 처남과도 잘 지내면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 예쁜 다리가 퉁퉁 부은 것 좀 봐. 우리 며느리가 손주 낳느라고 몸이 아주 말이 아니네. 예, 내가 다리 좀 주물러 줄 테니까 이리 누워봐라. 원래 애 낳고 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여기저기 붓는 거거든. 어머님, 저 이런 거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저 마사지 해주시면 어머님이 더 힘드시잖아요.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넌 10달 동안 우리 손주 뱃속에 품고 있느라 고생하고 또 진통 겪으면서 출산하느라 힘들었잖니. 내가 그래도 시애미로서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내는 그런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워낙 예뻐하셔서 그 이후에도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 장모는 딸이 손주를 낳았는데도 별로 기뻐하는 기색도 없으시고 무심하게 선물만 주시더군요. 수정아, 이거 아기 기저귀랑 젖병이거든. 오늘 마트 갔는데 세일하길래 사왔으니까 써라. 그 이후에 저희 아내가 딸도 하나 낳았는데 그때도 장모는 여전히 무뚝뚝 하시더군요. 그런데 아내랑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장모 성격이 저희 아내한테만 무뚝뚝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은근히 아내랑 처남들을 차별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둘째 처남을 그렇게 예뻐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장모가 생일상을 차려주신다고 해서 처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려진 생일상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분명히 저희 아내 생일인데 아내가 잘 안 먹는 해물찜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물찜이 둘째 처남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는지 둘째 처남만 신나서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우리 정혁이가 잘 먹네. 사람은 이렇게 뭐든지 복스럽게 먹어야 복이 들어오는 거야. 그나저나 수정이 너 내가 기껏 생일상 차려줬더니 왜 이렇게 깨작거리면서 먹니? 너 먹는 것만 보면 나까지 밥맛이 뚝 떨어진다. 너 설마 아직도 편식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조용히 식사만 하시던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당신은 지금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우리 수정이 생일인데 당연히 수정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줬어야지. 평범하게 미역국 끓였으면 수정이가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겠어? 아니, 생일에 미역국은 식상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난들 수정이가 아직도 편식할 줄 알았나? 직장 생활하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고친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장모는 자꾸만 둘째 처남만 챙기더군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그걸로 처가 식구들한테 한턱 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먹으러 갈지 장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장모가 저희 아내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예, 보너스 받았으면 그 돈으로 그냥 우리 정혁이 용돈이나 줘라. 정혁이 이번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잠깐 쉬고 있는 거 알잖니. 용돈이라도 있어야 친구도 만나고 술도 사 먹고 하지. 결국 아내는 골치가 아팠는지 그냥 장모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식당을 예약하더군요. 그러다가 둘째 처남이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장모가 아내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수정아, 네 동생 취업했는데 선물 없니? 그래도 누나가 돼서 동생한테 정장이나 구두 한 켤레라도 사줘야지. 네 동생 네가 안 챙기면 도대체 누가 챙기니?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 한숨을 푹푹 쉬길래 저는 장모가 너무 둘째 처남만 챙기는 것 같아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장모님은 왜 이렇게 둘째 처남한테만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하시는 거야? 게다가 첫 취업도 아니고 잠깐 쉬다가 재취업한 거잖아. 그러는 당신 취업할 땐 둘째 처남이랑 장모님이 선물을 해주셨어? 아니, 나 취업할 땐 아무것도 없었지. 물론 우리 아빠랑 막내 동생이 선물해주긴 했지만 엄마랑 정혁인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뭘. 오히려 엄만 나보고 이제 취업했으니까 한 달에 생활비 30만 원씩 내라고 하더라고. 저는 은근히 장모한테 차별받는 아내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모든 가족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하던 중 둘째 처남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장모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는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정아, 이번 주 토요일에 정혁이가 신혼여행 갔다가 우리 집으로 온단다. 결혼하고 처음 오는데 맛있는 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니? 나 혼자 힘드니까 네가 와서 좀 도와주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침 일찍 가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서 막내 처남도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처남댁이 신혼여행에서 사온 가방을 장모한테 선물했는데 장모가 팔짝팔짝 뛰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어쩜 이렇게 나한테 딱 잘 어울리는 걸 사왔니? 나 이번에 모임 있는데 이 가방 꼭 메고 가야겠다. 가서 우리 며느리가 사왔다고 아주 자랑을 잔뜩 하고 와야겠어. 사실 저희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똑같이 가방을 사다 드렸는데 그때는 장모가 저렇게까지 좋아하시진 않았거든요. 딸보다 며느리가 더 예쁜 건지 반응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저까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장모는 계속 처남댁한테만 엄청 잘해주시는 거예요. 비싼 옷에 화장품에 목걸이까지 사주시고 처남댁 생일 땐 처남댁이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비싼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남댁이 조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처남댁한테 안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은 아내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비싼 산후조리원을 끊어주셨다네? 거기다가 손주 낳느라 고생했다고 현금 300만 원을 주셨대. 내가 우리 애 낳았을 땐 기저귀랑 젖병만 사다 주시더니. 그런데 장모한테 너무 차별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저희 아내가 장모랑 있을 땐 맨날 표정이 안 좋았는데 저희 집에만 가면 얼굴이 엄청 밝아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식구들과 다 같이 술을 한 잔 먹은 적이 있었는데 살짝 취한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안기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전 어머님도 좋고 아버님도 좋고 형님도 좋고 다 좋은 거 있죠? 전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을 너무 잘 만났나 봐요. 저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어머님 딸로 태어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희 가족들은 귀엽다면서 웃었지만 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술김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내한테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여보, 둘째 처남이랑 그렇게 차별받으면 섭섭하지 않아? 보니까 장인어른은 당신이 이렇게까지 차별받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모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기 힘들면 장인어른한테라도 말씀드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냥 나만 조금 서운한 거 참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래. 괜히 엄마한테 그런 얘기했다가 서로 기분 상하는 것도 싫고 아빠한테 얘기해서 집안에 분란 생기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 하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 전부 다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내의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론 제가 먼저 나서서 한바탕 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 처가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시던 저희 장인어른께서 병원에 갔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마신 거예요. 저희 아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펑펑 울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빠 어떡해? 췌장암이 암 중에서도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그 후 장인어른은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고 저희 부부는 장인어른이 걱정되어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장인어른이 건강해지시기만을 바라며 지내던 중 장모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수정아, 네 아빠가 아프고 나서 나 혼자 공장 운영하려니까 아주 죽을 맛이다. 일손은 너무 딸리는데 직원은 안 구해지고 지금 있는 직원들만 데리고 하자니 도저히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아빠 대신에 와서 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월급은 따박따박 밀리지 않고 주마. 아내는 그 전화를 받고 저와 상의를 하더니 결국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내가 애들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그만뒀다가 마침 그때 다시 취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장인어른께서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걱정이 많으셔서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공장은 세탁 공장이었는데 아내는 일이 엄청 힘든지 집에 오면 바로 골아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틈만 나면 저랑 같이 장인어른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빠, 몸은 좀 괜찮으세요? 평생 부지런하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려니까 답답하시죠? 아니다. 그래도 너랑 우리 정민이가 자주 와주니까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몰라. 그나저나 청혁이 그놈도 너희 둘처럼 좀 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걱정도 하나 안 하고 툭 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하더구나. 아휴, 내가 그놈한테 회초리를 더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막내 처남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군요. 아휴, 형은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왜 아직도 돈 달라는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냐고요. 둘째 처남뿐만 아니라 장모도 공장 일이 바쁘다면서 병문안을 잘 오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장인어른도 내심 그게 섭섭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 공장 일을 하던 저희 아내가 언젠가부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 표정도 맨날 안 좋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별일 아니라면서 말을 안 해주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아내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코피를 주르륵 흘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요즘에 당신 안색도 너무 안 좋고 엄청 피곤해하잖아. 이참에 장모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루 쉰다고 해. 공장 일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에이, 무슨 코피 한 번 흘렸다고 병원을 가고 일을 쉬어. 잠깐 휴지로 맞고 있으면 멈출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공장에서 일한 지 7개월쯤 됐을 때 제 걱정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지방 출장을 가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한참 전에 아내한테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여보, 난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전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에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받은 공장 직원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사모님 아까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점심시간에 좀 크게 다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아내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아내가 있는 병실 앞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병실 안쪽에서 장모가 나오더군요. 장모님, 저희 와이프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장모는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병실 문을 막고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돌아가게.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면 안 된다뇨? 아이 글쎄, 지금은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네. 우리 수정이 내가 알아서 보살필 테니까 자네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게. 제가 남편인데 어떻게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까? 저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와이프 지금 무슨 상태인지 봐야겠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장모를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딜 많이 다쳤는지 온 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장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다쳤길래 이 사람이 이런 꼴을 하고 누워있는 거냐고요? 제가 그렇게 묻자 장모가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니, 아까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계단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 보니까 우리 수정이가 바닥에 누워있지 뭔가.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뭐라고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요? 갑자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요? 그게 글쎄 병원에 실려오고 나서 보니까 맹장염이었다지 뭔가. 이 착한 게 아픈데도 꾹 참다가 그렇게 됐나 봐. 곽서방, 우리 수정이 안쓰러워서 어떡하나. 저 역시도 아픈 걸 참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린 아내가 저한테 둘이서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한테 제가 아내 옆에 있을 테니 집에 가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장모는 왠지 모르게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완강하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모가 집에 돌아간 후 전 아내의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날 키워준 엄마니까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단 말이야.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내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 빨리빨리 안 한다고 맨날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 앞에서 날 무시하고 깔보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점심시간에도 내가 먹는 밥값은 아깝다면서 내 것만 제일 싼 걸로 시켜주는 거야. 어쩔 땐 다 같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나더러 글쎄 서비스로 온 군만두만 먹으라고 한 적도 있었어. 한 번은 내가 너무 섭섭해서 대든 적도 있었는데 남의 자식 이만큼 키워줬는데 뭘 더 바라냐면서 나한테 막 막말을 하는 거 있지? 난 그래도 엄마가 진짜 내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엄만 날 딸로 생각하지도 않았었나 봐.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장모님이 여태까지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하셨다고? 아니, 당신이랑 둘째 처남이랑 차별하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게다가 3개월 전부터 나한테 월급도 안 주더라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길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한텐 얘기 안 했었던 거야. 그래도 난 내가 계속 참고 배려해주면 나아질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오늘도 아침부터 식은땀이 줄줄 날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파서 엄마한테 병원을 가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바빠 죽겠는데 어딜 가냐면서 오히려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도 엄마 눈에 그게 보이지도 않았나 봐. 그래서 억지로 참고 일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만 거야.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친딸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저희 아내가 그동안 장모한테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차별을 당하면서도 엄마라고 따랐는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장 직원으로부터 저희 아내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장인어른이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딸이 너무 걱정돼서 외출하고 오신 거였죠. 아내는 장인어른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차별받고 살았던 것까지 다 얘기하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은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아내한테 이러시더군요. 수정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동안 그렇게 서럽게 지내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애비로서 아무것도 못해줬구나. 그동안 가족들 때문에 참으면서 얼마나 서러웠니.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막내 처남도 이 모든 얘기를 듣고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그날은
가족들 전부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인어른께서 저보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 저보고 같이 집으로 좀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처가에 들어가자마자 장모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수정이가 배 아파서 병원에 좀 가겠다는데 엄마라는 인간이 병원에도 못 가게 하고 일을 시켜?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아팠으면 그 계단에서 다 굴러떨어졌겠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니, 난 수정이가 그렇게까지 아픈 줄은 몰랐지. 수정이가 원래 평소에 아파도 알아서 병원에 잘 가고 씩씩한 애였잖아.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잘 참을 수 있는 줄 알았지.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수정이가 평소에 왜 잘 참고 병원도 알아서 갔겠어? 당신이 우리 수정이를 딸로도 생각 안 하고 정혁이랑 차별하면서 키웠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엄마한테 의지할 수가 없었으면 그 어린애가 어릴 때부터 참는 법만 배웠겠냐고. 진짜 왜 그래? 이번에 내가 실수한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장모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시더니 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실수? 실수 좋아하시네. 당신 우리 수정이한테 3개월 동안 월급도 안 줬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수정이 보고 참으라고 했다던데 도대체 우리 회사가 뭐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놓고 정혁이 그놈한텐 돈을 그렇게 많이 퍼다 줘? 내가 어제 수정이한테 월급 안 줬다는 얘기 듣고 하도 이상해서 회사 통장 다 확인해봤어. 그런데 여태까지 나 몰래 정혁이 그놈한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잘도 보냈더라. 당신이 나 몰래 그놈한테 보낸 돈이 몇 억이야, 몇 억. 알아? 아니, 자식한테 돈 좀 줄 수도 있지 왜 그래. 우리 정혁이가 원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잖아. 부모로서 아들이 사업하고 싶다는데 좀 보태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정혁이한테 돈을 좀 보내줬더니 월급 줄 돈이 모자라는 걸 어떡해. 그래도 내가 다른 직원들한테 다 월급 줬어. 수정인 내가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길래 몇 달만 좀 참으라고 얘기한 거야. 뭐라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내가 당신 믿고 회사 통장 맡겼더니만 이딴 식으로 한다 이거야? 그리고 지 엄마를 돕겠다고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우리 수정이한텐 월급 한 푼 안 주고 맨날 일하기 싫다고 띵가띵가 노는 정혁이 그놈한테 돈을 왜 보내줘?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 돈으로 해야지. 당신이 뭔데 회사 돈을 마음대로 정혁이한테 주냔 말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눈이 돌아버리더군요. 저는 둘째 처남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것도 몰랐는데 둘째 처남한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저희 와이프한텐 월급도 안 주고 그런 취급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와중에도 혼자 다 참으면서 희생했던 저희 와이프를 생각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장모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차별받으면서도 가족들 간에 분란 생기는 게 싫어서 혼자 다 참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장모님이 힘드시다고 해서 공장 일도 기꺼이 하겠다고 했는데 잘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대우를 해요? 공장에서도 먹을 것 가지고 차별하고 직원들 앞에서도 맨날 무시하고 깔보셨다면서요? 아무리 남이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아니, 내가 언제 수정일 먹을 걸로 차별하고 깔봤다고 그래. 자네 지금 없는 말 지어내는 건가?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고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직접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와이프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아무리 불공평한 대우받아도 매번 참는 사람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으면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까지 했겠어요? 아유,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네. 수정이가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거야. 자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아나?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모님,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저 검찰 조사관입니다. 피의자들 신문하고 증거 수집하고 조사하는 게 제 업무인데 한번 제 실력 좀 제대로 발휘해 볼까요? 제가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서도 저희 와이프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제 직업이 공무원 중에서도 검찰 보조에서 일하는 검찰 조사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장모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이러시더라고요. 뭐야, 자네 지금 나 협박하는 건가? 검찰 조사관이라고 그렇게 죄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거냐고? 죄가 정말로 없는지 있는진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공장에 CCTV도 있고요. 공장 직원들한테 증언도 받을 수 있고요. 끝까지 떳떳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부터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뭐야? 자네 지금 그거 진심으로 하는 얘긴가? 그래요, 진심입니다. 저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 도저히 못 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 와이프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반성하면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장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저는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그대로 처가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젠 더 이상 참고 살 필요 없어. 당신한테 나도 있고 장인어른도 있고 막내 처남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부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만 행복하게 살자. 어? 알았어, 여보. 나도 이젠 그렇게 할래. 난 그냥 엄마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참고 살던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 아내는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한동안은 계속 깁스를 하면서 살았어요. 장인어른도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랑 막내 처남한테 큰 돈을 보내주시더군요. 여쭤보니까 장모가 둘째 처남한테 해준 돈을 똑같이 나머지 자식들한테도 해준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처남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하필 그날 장인어른께서 잠깐 병원에서 외출해서 막내 처남과 같이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둘째 처남이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뭐야, 누나한테 따지러 왔더니 여기 아버지랑 정민이까지 있네. 이제 보니까 나만 빼고 셋이서 아주 짝짝꿍하고 있었구만. 아버지, 이왕 여기 계신 거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왜 치사하게 누나랑 정민이한테만 돈 보내주셨어요? 전 자식도 아니에요? 설마 전 아버지 피 안 섞였다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장인어른께선 둘째 처남한테 크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야, 이 못난 놈아. 넌 이미 네 엄마가 돈 보내줘서 충분히 가져다가 썼잖아. 여태까지 너 혼자만 다 받았으니까 나머지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나눠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에이씨, 난 그 돈 벌써 다 썼단 말이에요. 난 지금 돈 한 푼 없이 빈털털인데 누나랑 정민이한테만 돈 주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건 네가 아니라 네 누나랑 정민이겠지. 너 여태까지 네 엄마 등에 업고 네 멋대로 살아온 거 기억 안 나냐? 제발 사람이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생각을 해. 네 엄마처럼 남한테 피해주면서 이기적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나도 돈 필요하니까 당장 돈 보내줘요. 당장 돈 달라고요. 둘째 처남이 그렇게 소리를 치자 이번엔 막내 처남이 나섰습니다. 형, 제발 그만 좀 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따위로 살아? 어머니가 형만 좋아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형은 편하게 살았잖아. 형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편애받을 때 우리 누난 혼자 얼마나 서러움을 감추면서 살았는지 알아? 난 우리 어머니도 용서 못하지만
형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제발 형 능력으로 알아서 살아. 여태까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가서 어머니랑 둘이서 찌지고 볶고 잘 살라고. 알았어? 막내 처남은 그렇게 말하고선 둘째 처남을 밖으로 내쫓아 버리더군요. 장인어른께서도 엄청 화가 나셨는지 계속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후 장인어른께선 도저히 장모랑 못 살겠다며 장모한테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모가 수시로 장인어른한테 찾아와선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요양병원 앞에 지키고 서서 장모를 막아 세웠습니다. 자네, 나 자네 장인 좀 만나봐야겠네. 내가 이 나이에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게 자식들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잘해주셨어야죠. 이건 다 장모님이 자처하신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안 그래도 저희 장인어른 아프신데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힘들게 하시는 거 저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라고요. 곽서방, 제발 부탁이네. 제발. 장모뿐만 아니라 둘째 처남도 저희 아내랑 막내 처남한테 전화해서 수시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더군요. 하지만 둘 다 꿈쩍하지 않고 둘째 처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장인어른은 장모와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공장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셨어요. 몸이 그렇게 안 좋은 와중에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감 강하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사건이 있은 지 5개월 만에 엄청 위독해지셨어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며 저희 부부랑 막내 처남을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수정아,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내 소중한 딸한테 그렇게 서러운 세월을 겪게 만들다니. 이게 다 내가 애비 자격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였어. 그리고 정민아, 너만큼은 네 형이랑은 다르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네가 그래도 네 누나 편을 들어줘서 내가 참 마음이 든든했단다. 그리고 곽서방,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나서서 증거 수집도 해주고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자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네한테 우리 딸 좀 잘 부탁하네. 그날 저희 부부랑 막내 처남은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장인어른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오셔서 아내를 많이 위로해 주시더군요. 애미야, 네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지? 그래도 박가사돈께서 너처럼 예쁜 딸을 키울 수 있어서 생전에 참 행복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박가사돈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시라고 기도해드리자. 어머님, 저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저 지금도 저희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버지가 아내의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해 주시더군요. 애미야, 박가사돈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젠 내가 네 아버지 역할을 해주마. 나한텐 너도 너무 예쁜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이젠 우리한테 의지하렴. 알았지? 저희 누나도 옆에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더군요. 그날 아내는 저희 부모님 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을 떠나보내드린 후 한동안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차별하는 가족도 없고 일하는 대가도 제대로 받으니까 아내의 얼굴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월급 받았다? 우리 월급 받은 기념으로 애들 데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참, 이왕 먹으러 가는 거 우리 정민이도 부르려고 하는데 어때? 처남도 부르면 나야 좋지. 안 그래도 요즘에 처남이 바쁘다고 해서 못 본 지 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처남도 시간 되면 오라고 해.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막내 처남과 계속 잘 지내면서 살았어요. 막내 처남도 그때 장모랑 둘째 처남한테 많이 실망해서 그 두 사람하고는 아예 절연을 하고 저희하고만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부 역시도 장모랑 둘째 처남이랑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3년 정도 했을 때 갑자기 장모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수정아, 잘 지냈니? 엄마가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다. 제 목소리가 왜 듣고 싶은데요? 어차피 저랑 피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요. 여태까지 남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제 목소리 듣고 싶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그땐 우리 정혁이를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한테 너무 서운하게 했던 것 같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나 지금 네 아빠한테서 재산 분할 받은 것도 정혁이 그놈한테 다 뺏기고 원룸에서 쓸쓸하게 혼자 지내고 있는데 명절 때도 정혁이 그놈을 찾아오지도 않고 며느리란 애는 내 전화도 받지 않더구나. 내가 정혁이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너만큼은 나한테 정말 잘해줬었잖니. 그래서 말인데 이제 날 용서하고 날 보러 와주면 안 되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한테 딸로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날 남의 집 자식 취급하면서 차별이나 했잖아요. 솔직히 지금 제가 이렇게 전화 받는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아세요. 그런데요, 저 이제 이 전화가 마지막이거든요. 다음부턴 전화해도 절대 받을 일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신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수정아. 장모가 계속 애원했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줬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된 막내 처남도 아내한테 이러더라고요. 누나, 진짜 잘했어. 그런 사람 연락은 절대 받아주지 마. 나도 앞으로 엄마랑 형은 절대 안 보고 살 거니까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알았지? 그렇게 저희 아내는 그 서러웠던 세월들을 끊어내고 지금은 많이 웃으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막내 처남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좋더라고요. 막내 처남이 돌아가신 장인어른 대신 저 아내 보고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랍니다. 옛말에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라는 사람은 한 번도 제 아내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어린 것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참고 참는 게 눈에 분명히 보였을 텐데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하실 수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살면서 받아왔을 상처들을 제가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치유해주고 싶어요. 그만큼 아내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얼마 전엔 아내랑 처남이랑 같이 장인어른의 낙골당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가서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저희 아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 없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